교수들이 뽑은 다시 읽고 싶은 책 탑10에 꼽히는 인문학 베스트셀러이면서 동시에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대출 최장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97년 발간된 총균쇠, 생리학과 조리학, 진화생물학, 생물지리학 등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간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 책에 인류의 등장과 문명의 발달을 담았습니다. 특히 인류는 어디서 등장했으며 어떻게 전 대륙으로 자신의 입지를 확장했는지 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각 대륙의 문명 발달을 들여다볼 수 있죠. 그는 모든 이들의 최근 1만 3천년간의 짧은 역사라는 별도의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균쇠를 읽는 것은 누구나 궁금해하는 나는 누구로부터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해답을 찾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1532년 11월 16일 잉카의 황제 아타우알파와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페루 고지대 도시 카하마르카에서 최초로 마주칩니다. 잉카가 있던 신대륙에 도착한 피사로는 말을 탄 62명의 병사와 106명의 보병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정오가 되자 8만 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온 아타우알파에게 성경책을 건네는데요. 그가 성경책을 거절하자 스페인 군대는 인디언들을 위협했습니다. 총을 쏘고 방울이 달린 말을 타고 내달리자 인디언들은 태어나 처음 듣는 소리에 놀라 겁을 먹었고, 이 싸움은 168명의 스페인 군대가 일방적인 승리를 거머쥐게 되죠. 말과 새로 된 무기, 총기 등은 잉카족이 그동안 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8만 명과 168명, 이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스페인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기의 차이였죠. 다른 무기보다도 말은 전쟁 양상을 바꾼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장장 6천년 동안이나 위력을 발휘한 군사 무기였으며, 무기로 이용된 말은 전염병이라는 또 다른 무기의 등장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은 유라시아인들만이 지닐 수 있는 또 다른 무기였는데요. 그들이 말을 포함한 여러 동물을 가축화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는 없던 질병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세기를 지나 이 질병의 면역력이 생긴 사람들과는 달리 신대륙이었던 남아메리카 사람들에게는 면역성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발전된 무기로 죽은 사람들보다 천연두, 홍역, 흑사병을 비롯한 유럽 고유의 전염병들로 많은 민족이 몰살당했죠. 이는 곧 유럽인들의 정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잉카의 황제 아타우알파가 스페인의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문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바다 건너에서 침략자들이 온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많은 침략 위협에 대해서도 전혀 듣지도 읽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정보를 더 자세히 멀리 전파할 수 있었는데요. 콜럼버스 항해와 코르테스의 멕시코 정복에 대한 정보가 전해지면서 스페인인들이 신대륙으로 밀려 들어온 것도 내용이 문자로 기록되어 변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쇠로 된 무기, 가축화된 말, 그리고 문자, 이것은 유라시아인들에게 여러 대륙으로 뻗어나갈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총균쇠를 펼치기 25년 전 파푸아뉴기니 정치가 열리는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들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책을 펴내며 교수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결국 문명이 발전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국가들이 다른 대륙 간 이동과 전쟁에서 우세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인류가 우월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운 좋게 타고난 위치 때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실제로 유라시아 대륙은 지중해성 기후대로 남다른 이점을 타고났는데요. 가축화할 수 있는 포유류도 다른 대륙에 비해 14종이나 있었고, 작물화에 적합한 식물의 비율도 높아 식량 생산에도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동서쪽 방향으로 대륙이 이어져 있다 보니 같은 위도를 사용했고, 기후와 온도가 비슷해서
지역이 달라도 같은 품종을 생산할 수 있었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이곳에 정착한 인류는 다른 대륙의 인류보다 더 빨리 다른 분야를 향해 힘을 쏟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인종과 국가에 비해 유전적 특성 및 지적 능력과 같은 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차이가 있게 한 것은 어쩌면 우연한 지리적 요건과 환경 탓인지도 모릅니다. 출판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총균세를 읽는 이유는 인종, 국가, 사회 갈등이 늘어나는 요즘 나와 다른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기 때문은 아닐까요?